다음 개념 익힘 6번 갑니다. 자, 요거 미분할 때 요거 배웠지? 너희들 혹시 편미분 배웠나? 네. 편미분으로 푸는 거 배웠어 그때? 그거 쓰지 말라 하셨잖아요. 아, 그랬어? 내가 쓰지 말라 그랬나? 원래 누가 쓰지 말라 했던 거 같아요. 그랬었나? 아니요. 그래. 하셨나요? 생각 안 나면은 이제 원리대로 이제 푸시면 돼요. 근데 그 이미 도함수 쪽에서 기본 원리로 푸는 거를 배웠으니까 접분 단계에서 이제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좀 약간 속해법으로 푸는 법도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알려는 줄게. 알겠어? 알려는 줄 테니까 대충 배워주세요.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참고로. 일단 편미분이라 그래서 이거를 문자가 두 개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문자라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y만 문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양변에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알겠어? 풀게 되면 좌변은 f 프라임 x 플러스 y가 될 거야. 그치? 일단은 그거랑 별개로 양변에 x를 0 넣고 y에다 0 넣으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죠. f0이 0이다. 그치? 이런 결과물을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만 문자 취급한 상태에서 양변에 미분해버려. 미분해버리면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f 프라임 y가 되고 y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곱미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x는 상수 취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미분하면 4x가 남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뭐냐? y에다가 0을 대입해요. y에 0을 대입하면 뭐 만나면 f 프라임 x가 구해진다는 얘기죠. 알겠어? 그 여기 f 프라임 0 빼기 4x가 남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정리해주면 f 프라임 0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f 프라임 x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다. 알겠어? 이게 뭐라고 편미분이에요. 편미분. 이렇게 해서 풀면 이제 그 극한식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빠르게 답을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거를 활용해서 막 이 다음 단계를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시간 관계상 편미분 써야죠. 빨리 쓸 수 있으면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fx를 구해낸다면 fx는 그럼 얘를 다시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적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얻은 결론을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죠. 알겠어? 자, 다음 개념 킴. 서술형일 때 쓰면 안 돼. 왜안 돼요?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학교 선생님이 인정했어? 천재적이다. 아니 인정합니다.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르쳤다라면 써먹으면 되죠. 어차피 수능에는 단답형밖에 없잖아. 그걸 수능에서 써먹으면 근데 대부분 이제 뭐 학원 다니고 이런 애들이 이런 거를 막 써먹다 보니까 그 수능에 내게 되면 그 교육과정들을 공부하는 애들이 손해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능에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럼 편미분 거 말고는 그래요? 이거 안 쓰면 해설이 있는데 이거 미분에서 한번 나왔어. 이 문제가 똑같은 게 다 넘겨서 미분에서는 f'까지만 구했고요. 지금 이제 적분에 배웠. 했는데 이게 적분 한제 있으니까 뭔가 그래. 부담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까지 미분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물어보지. 에? 미분 단계에서 요 박스까지만 물어보. 그럼 그냥 미분 그때 한 것처럼 그치, 그치.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죠? 네. 그걸 제일 제가 원하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저희는 완벽 완벽하게 아하. 저렇게 오더 제대로 안 하는 애들 아니.
오케이. 무시해. 자, 개념이렇게 7번. 자, 이게 뭔지 보시면, 자,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이거를 f'이 주어진 상황에 활용을 한다면요. 자, 1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이게 지금 도함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상황인가, 그렇지? 맞아. 근데 실제로 1을 넣어보니까 값이 같네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fx를 완성해 주는 문제인데,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가 fx를 구한다 그러면 각각의 원함수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 얘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x3차 빼기 2x까지 나오고 적분 상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자, 아래 거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c2라는 적분 상수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힌트가 들어갔냐면 f2가 3이래. 여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여기 위에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f2가 3이라는 거를 통해서 c1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얼마? 1이야? 오, 그렇구나. 그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구나. 그리고 C2는 어떻게 구해? 1을 넣어서 1을 넣어서. 좀 얘네도 1을 넣어서 왜 그렇게 풀지? 이번 아, 그렇죠.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원함수의 연속성을 확인해 줘야 된다. 알겠어? 그걸 통해서 C2를 구한다. 뭐 설명할 게 없네. 자, 그러면 자, 여기는요, 이 연습 차원에서 620번 푸시고요. 그 다음에 624번 풀어봅니다. 제가 편미분 620번이요. 편미분 연습 한번 해보세요. 120번이랑 24번. 이거를 어쨌거나 x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약간 a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옆에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y는 f에 지워지고 f 프라임 y 나올 거고, 이거 이제 곱미분한다라면 이거랑 이 덩어리인 거니까, 그렇지?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남아? x 플러스 y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y 곱하고 얘 미분하면은 x 지워지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y에다 0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f 프라임 x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f 프라임 0, y에 0 넣었으니까 얘는 지워질 거고 여기 x 제곱이 남게 되겠지. 근데 f 프라임 1이 2라고 나왔으니까 양변에 1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죠.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뭐 구하는 게 fx? f 프라임 1이 2다? 여기다 1 대입한 것도 구해내야 돼. 그럼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되냐? y에다 1 넣어야 되나? 여기 y에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f 프라임 1이 나오지. 저 아래다가 1로 어디? 여기? X에다가 그럼 f 프라임 0이 안 나오니까. 뒤에 나오잖아. f 프라임 0이 어디 나왔어? 응? 1 더하기 프라임 0이다.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면 나오죠. f 프라임 0도. 그치? x에 a 대입해서 f 프라임 1 이용하시고, 그러면 뭐 f 프라임 x가 이제 완성이 된다는 말이야. 알겠어? 자, 60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다는 거 보여줄게. 절대값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리해서. 그 x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이제 2x 빼기 1이라는 얘기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니까 1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를 적분해 나가게 되면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1, 여기는 x 더하기 c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 풀이는 내가 앞에 풀어준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알겠니? 됐죠?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의 성질이라 그래서, 자, 마플 교과서 특강이라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진입 판정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유형들 좀 정리할 건데, 그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적분 변수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지? 이거를 적분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적분 변수가 y고 y에 관한 문자로 표현됐다면 y에 관한 함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둘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다. 같은 틀에 대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함수다. 그러니까 f라는 틀 자체가 같다고 하더라도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다라는 거. 그 0을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나온다.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봐봐. 둘이 이제 빼갖고 뺀 것을 적분했는데 상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가 0이라는 얘기지. 아까 0을 적분했을 때 상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fx는 gx와 같다가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걔가 참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좌변으로 넘겨주면 인테그럴은 더하기 빼기 합쳐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3번하고 4번은 같은 식인 거잖아. 그치? 이해돼? 요런 관점에서 일단은 얘는 같은 함수다가 나오게 되는데 또 여기 한번 볼까요? 둘이 같은 함수야. 그 이거의 적분 결과는 어떨까요? 같을까요? 그러니까 fx랑 gx가 같으면 이거의 적분 결과는 같을까요? 다르죠.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거를 좌변으로 넘겨갖고 내가 적분을 해볼게. 인테그럴 fx 빼기 gx를 적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변은 0을 적분했으니까 c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분배해주면 요거 더하기 c가 나와야 참이 되기 때문에 인테그럴의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적분되어 있는 거를 미분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안에 거를 꺼내낼 때는 같은데 얘를 적분으로 마무리했을 때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적분 상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한다면 각각의 두 개 함수가 있는데 둘이 두 함수가 같아. 그러면 그것의 원함수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갔지? 자, 그러면 뒤에 그 수능 특강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넘어가서 단원종합 숙제를 해오시고 정적분으로 합니다. 좋아요? 좋죠? 네. 이제 뭐 4개만 더 하면 이제 끝나, 이제. 네. 얼마나 좋아. 이게 맞아요? 어? 페이지가 4개가 아니고 뭐가 많은 너무 많은데 단원 4개만 더 하면 돼. 50장 정도 할게요. 자,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적분. 정적분은 정해진 적분. 자, 끝입니다. 자, 이제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정적분의 도입이 되게 어려웠어. 원리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초반 도입부에 원리를 쫙 설명하고서 들어갔더니 애들이 거기서 다 입이 초토화가 돼서 정적분은 더럽게 어렵구나. 그냥 거기서부터 막 손에 내려놓고 이런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 빼버렸어. 결론만 그냥 써먹게끔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 몇 개는 또 그냥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자니 좀 찜찜한 구간들이 좀 있어서 내가 그냥 원리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자세히 한번 해주세요. 싫어요. 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줘. 자, 인테그럴은 시그마에서 탄생했다고 그랬지. 자, 정확하게는 어떤 시그마에서 탄생했냐면요. 이게 y는 fx가 있어. 여기 a부터 b까지 딱 잘라가지고 이 사이의 면적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저런 곡선 부분의 면적은 우리가 원래 구할 수 없지. 우리 직사각형이라든가 뭐 삼각형 이런 것들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저런 곡선의 면적은 구할 수 없어. 그치? 근데 이걸 어떤 개념을 써서 풀었느냐면 a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고요. 요 함수값이 fa 있지 요거 막대기 아주 얇은 막대기 이 수식이부터 더 얇은 이 실 같은 요거 알겠어? 머리카락 같은 이런 거 요거를 계속 더하는 거야. 자, 요 옆에 또 하나 거서 더하고 또 하나 거서 더하고
또 하나 가서 더. 이거 굉장히 촘촘하게. 알겠어? 굉장히 촘촘하게. 그러니까 함수값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싹 더해가지고 있잖아. 다 모아놓게 되면 결국 저 면적이랑 같지 않겠어? 약간 그런 개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폭을 갖다가 이렇게 이 직사각형으로 이제 직사각형의 합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가 이걸 극한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직사각형을 굉장히 얇게 만든 거야. 알겠어?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굉장히 얇게 표현해서 덧셈한 그 덧셈 과정이 있지. 그 덧셈 과정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인테그럴 딱 해갖고 요 시작하는 x값 있지. 요거는 a 여기다 적어. 이 끝에 있는 요거 있죠. 이 b라고 적어. 이 b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윗끝. a를 아래 있지. 아래 끝.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 fx dx라고 여기다 뒤에다 이렇게 딱 적어 놓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을 촘촘하게 더한 거야. 그 내가 이걸 간단하게 그냥 면적이라고 하면 되는데 면적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엄밀하게 정적분의 면적이랑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y좌표가 지금 내가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fx에 있는 거였지만 fx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음수죠. 정적분의 계산 결과는 음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게 양수일 때 면적이랑 똑같은 거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면적과 같은 개념인데 이해가? 정적분의 개념은 약간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y좌표의 합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의를 내릴 때 이게 시그마에서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A부터 B라는 것은 면적을 구하는,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는 구간을 뜻합니다. 아래끝과 밑끝을 뜻하는 거고요. 이제 이 S라는 것은 면적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 개념이 있다라는 걸 내가 지금 알려줬지. 자, 그러면 이 도입부에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 더 많이 나와서 조금만 더 나가서 자, 이번에는 A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X라는 위치까지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H라는 거 기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H라는 거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델타 X의 극한에 쓰일 때 나중에 쓰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X보다 약간 조금 더 간 개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SX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요. SX, 알겠어? SX. 오케이?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면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생각을 해볼 건데, 저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그러니까 이제 끝이 어디에 있냐면, 요 H 쪽에 끝이 있는 요 사각형. 알겠어? 잘 보여? 이거하고 빨간 거랑 누가 더 면적이 커요? 파란 거? 여기다 사각형 만들면? 빨간 거. 그럼 저 빨간 면적은 두 개의 파랑이 사이에 있겠네.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네.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표현할 때 잠깐만. SX 잠깐만. SH 잠깐만. FX 곱하기 H. 이게 내가 이거 표현을 잘못했어. 이 H가 아니라 X에서 H만큼 넘어간 거니까 X 플러스 H라고 표현할게요. 알겠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야. 표현해주고 나서 내가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요 부분의 면적은 S에다가 X 플러스 H를 대입한 게 요만큼의 면적이지. 그치? 거기에서 이제 SX를 빼주게 되면은 이제 저 색깔칠, 그러니까 빗금칠 빨간 부분의 면적이 나온다는 거야. 맞지? 근데 그 면적은 두 개 사이에 있어. 뭐의 사이에 있냐면 이 큰 사각형은 x 플러스 h를 y는 fx에 대입한 그 세로 길이죠. 가로의 길이는 h일 거고. 맞아? 가로의 길이는 h. h 곱하기 f x 플러스 h가 되는 거야. 그 왼쪽은요, x 곱하기 그러면 fx가 될 때 h 곱하기죠. h 곱하기 f
x가 되겠네, 여기는. 맞지? 요 두 개 사이에 있겠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을 h로 나눠버릴게요. 양변을 h로 나눠버릴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또 다시 리미트를 붙입니다. 리미트 뭐라고 할 거냐면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구해볼게요. 리미트, 자, 요거 그대로 넣어주고 리미트 f x 플러스 h. 자, 여기서 h가 0으로 간다라는 거는 여기에 h 있어요? 그럼 뭐가 돼? 그냥 fx겠죠? 그치?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모양은 무슨 모양을 하고 있지? 아, 미분계수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치? 자, 우변은 fx죠. 그래서 우리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 s를 어떻게 하면? 미분하면 fx가 나오죠? 근데 아까 sx가 뭐였냐면 a부터 x까지 요구한 거야. 맞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sx가 뭐라고? s'x가? 아, 그러면 얘가 fx가 되는 거야? 그러면 s를 미분해서 f가 나왔다는 얘기는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내가 라지 fx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 부정적분을. 그러면 이 sx를 다시 계산한다 그러면은 라지 fx 더하기 c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했어? 아, 좋아. 아주 순조로워. 이게 좀 쉽게 말한 거예요. 이게 제일 쉽게 말할 거야.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자, 생각해봐. A에서 A까지 이 X가 만약에 여기랑 겹치면 어떻게 돼? 면적이 0 되겠지. 그러니까 윗끝 아래끝이 똑같으면 0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에다가 A를 대입해 버리게 되면은 SA가 뭐가 되냐면 라지 FA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 결과적으로 FA는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C다. 그럼 C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FA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내가 여기를 X라고 적어볼게. 이게 SX지. 맞아? 그럼 이거의 계산이 어떻게 돼? 여기 X를 넣어야 되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되는 거야. 이거 그대로 넣어준다는 거야. 맞지? 이해 가지? 이게 이제 계산이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정적분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불러.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분과 적분의 연관성이 여기서 밝혀진 거예요. 미분과 적분의 연관성을 이거를 하다가 처음 발견한 거야, 사람이. 원래 적분이 먼저 발견됐어요. 그거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원리가 발견이 돼서 나중에 미분이 된 거야. 근데 너희가 이제 배우는 순서는 이제 거꾸로 됐는데. 자, 얘들아. 그래서 A부터 뭐 B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A부터 X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 fx를 정적분해라 한다는 얘기는 이거의 부정적분에 구해서 윗끝에 대입한 결과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빼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 갔어? 자, 요거 필기로 세요. 요거. 네? 자, 요거 위에다가 올려줄게 내가 잘 보이게. 집에서 영상 볼게. 저 위에다 올려줄게. 조금만 써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러니까 순서는 요 그림에서 내가 원리 출발을 했고요. 요거. 그럼 저도 그래야 돼요. 그다음 그쵸. 2번. 이거 여기 안 나오는구나. 안 나와. 네, 그거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랑 좀 달라요. 미치겠다. 그다음에 이게 3번. 되게 칸이 너무 좁? 알아서 적어도. 나는 뭐 원리 필요 없고 그냥 외우겠다 라고 하시는 분 그냥 외우셔도 돼요. 볼게요. 한 달 뒤에 까먹어버리. 당연히 까먹죠. 근데 안 까먹으면 지는 거 아닌가요? 와.
이거? 내리도 파란색이요. 네. 근데 이해를 내가 원리 설명할 때 했던 거니까 나중에 저 부등식이 왜 튀어나오는지가 이 그림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치? 다 적었죠? 네? 파이프 안 적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어쩌다 HFX가 나와. 응? 그래서 이번에서 어쩌다 HFX.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이 파란 사각형의 면적이 봐봐. 아, 가로는 h고 높이가 f에다가 대입한 거니까. 그래 꼭 필요했네요. 시가상성인데. 이 주옥 같은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제 필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야. 오,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거 너희들 지금 문제집 어떤 거 사도 안 나오는 개념이야. 알겠어? 그냥 외우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찜찜하고 이 다음 어떤 원리들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해준 거예요. 저는 얼마나 어려웠길래. 전에는 훨씬 어려웠죠. 그럼 빼는 김에 한 번은 빼. 이렇게 했는데 더 어렵다고 그러니. 쉬워요. 뭐라고 할까? 자, 별이지. 다음. 여기 H가 어디? H가 왜 여기 혼자 남았냐? 저기 H.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네모 박스 밑에 X는 A 있죠? A. 이런 거 생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이런 거 생각 어떻게 해요? 먼저 간 선배들의 발자취를 잘 밟으시면 돼요. 그거 타임머신. 자, 다음 갑니다. 기본 정리 설명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어떤 정적분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A부터 B까지 이게 했고 다 면적 구하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했잖아요. 그 A부터 A까지 접근하면 당연히 여인일 거고요. 그치? 윗끝하고 아래끝이 바뀌게 되면은 빼는 방향이 바뀌잖아. 그래서 당연히 부호가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더 작은 숫자를 아래쪽에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 자, 그다음 뭐 윗끝 아래끝인데 잘못 넣어갖고 바뀌었다고 해서 값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실제 계산하면은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나옵니다. 이미 설명 끝났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그 SX 있잖아요. 설명할 때 A부터 X까지 fx dx, 뭐 ft dt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fx 나온다 그랬죠? 미분하면 그게 여기 나온 원리야. 잘 봐봐. 요 변수 있죠? 얘가 그대로 대입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처음에 개념 도입했던 거로 기억을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나중에 틀리지 않은 게 딱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계산한 게 라지 fx 빼기 라지 fa잖아요. 얘를 미분한다는 느낌으로 기억해 주면 좋아요.
알겠어? 그럼 다시 스몰 f 빼기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몰 fx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알겠어? 자,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만약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됐어. dx 해가지고 x 여기 a 플러스 x가 되고 여기 a 마이너스 x가 돼서 위아래 끝이 다 변수가 나왔어 만약에. 자, 적분을 하는 동안에 t가 적분 변수죠. 윗글 아랫글에 있는 x는 적분할 때는 그 과정에서는 영향을 안 줘, 그치? 근데 미분할 때 변수는 x야. 그러니까 그때 또 여기 있는 t는 상수인데 얘가 변수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도 이제 라지 f 뭐 a 플러스 x를 넣고 라지 f a 마이너스 x를 넣은 다음에 얘를 미분할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f a 플러스 x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손미분해야 되지. 더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푸시면 아, 라지 f를 넣었다가 다시 미분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지. 알겠어? 다음. 자, 그러면은 뭐 정적분의 이제 계산 가죠. 정적분의 계산에 갈 건데 여기 정적분의 성질 1번에 보시면 분역적분하고 아주 똑같은데 여기 나온 내용은 더하기 빼기 분배된다. 상수배는 바깥으로 뺄 수 있다. 라는 원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질 2번으로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윗끝하고 이 아래끝 연결되어 있지. 이거 붙여버릴 수 있어. 그래서 A부터 B까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쉬워요. A가 있고 C가 있고 이 B가 있어. 그럼 이거랑 더하면 어떻게 돼? A부터 B까지로 연결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띵띵띵띵띵. 뭐 이게 뭐야? 당연히 분리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분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띵띵. 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절대값이 있다라는 거는 함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지겠지. 함수 자체가 나눠지기 때문에 만약에 0부터 2까지 해서 절대값 x-1을 적분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바뀌잖아요. 얘가 이렇게 바꿔준다. 근데 0부터 1까지는 얘가 음수지. 그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를 적분해 주는 거고요. 1부터 2까지는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그대로 빼준 함수를 적분해 준다. 알겠어? 이런 원리 잘 생각하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절대값을 적분한다는 개념이 면적과 일치하는 개념이야. 알겠어? 정적분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한다는 거는 함수의 절대값을 쳐서 정적분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이제 넓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2차 함수일 때야. 2차 함수일 때 요 부분에 해당되는 정적분의 결과는 이 부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x축 아래쪽에 있지. 그러면 당연히 음수가 나야 되는 거고. x축 위쪽에 있으면 양수가 나오면 돼. 너희들이 계산을 딱 했는데 x축 아래쪽에 있는데 음수가 나와. 그럼 정상인 거고요. 양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 자체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쨌거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이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 6분의 A하고 베타 빼기 알파의 3차입니다. 3차. 외우세요. 2차 함수의 X절편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막 아무 구간이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X절편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알겠어?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3차 함수 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3차 함수니까
fx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든가 바로 반대의 경우가 됐을 때는 어느 쪽에 접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요 면적을 구할 때는요, 면적이죠, 면적.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차예요. 절대값은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붙여준다. 양수. 면적이니까. 물론 저게 접하는 형태가 다양하잖아. 저게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양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적분의 공식을 한쪽으로 뭐 하는 거를 보류하겠습니다. 알겠어?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적분이. 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은 이때는 정적분이 음수가 나오겠지. 그치? 뭔지 알겠어? 그럼 저다 그냥 붙이는 거. 그쵸? 그러니까 정적분의 결과를 공식을 쓰되 이게 부호가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어? 네, 꼭 외워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1번부터 쫙 한번 볼게요. 개념 익힘 5번까지만 진도 나갈 거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요. 이 적분 구간 같은 거 보이나? 네. 근데 부정적분에서 fx dx하고 fy dy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 이건 다른 함수예요. 근데 정적분에서는요, 이렇게 넣잖아? 만약에 얘는 같은 함수야. 왜냐? f라는 틀에다가 상수를 대입해서 뺀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y에다 b를 넣나 x에다 b를 넣나 똑같이 fb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결과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두 개의 인테그럴 구간 똑같은 거를 합쳐주고 싶다면 여기다 똑같이 x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계산하지 말고 미리 합쳐놓고 계산해라. 알겠어? 자, 2번 문제. 당연히 얘는 이제 합쳐놓으려고 그랬는데 구간에 잘 보시면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0부터 1로 바꿔놓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물론 이제 t라고 하는 것을 x로 바꿔도 무방하다. 정적분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개념 익힘 2번으로 가보겠어요. 똑같은 함수 fx에 대해서 구간이 굉장히 다양해. 다양할 때는 헷갈리지 마시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림 대충 그려가지고 이렇게 다 여기 등장하는 숫자들 있지. 그냥 적어 이렇게 1, 2, 3, 4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1, 2에서 3, 4를 빼고요. 거기다 2, 4를 더하겠대. 2부터 4를. 그러면 2부터 4에서 3, 4를 지우고 나면 2부터 3만 남게 되지. 얘가 지워지고. 얘가 지워지고. 맞아?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해주는 얘기네,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은요. 얘는 결과적으로 인테리어를 1부터 3까지 fx, dx를 하는 문제구나. 알겠어? 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3번. 뭐 구간에 따라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지. 이건 내가 안 할게. 네? 그러니까 이게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함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의 왼쪽에서 정의되어 있는 EX를 적분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0부터 큰 데서 정의되어 있는 3x 제곱 빼기 x를 적분해줘라. 이렇게. 알겠어? 당연히 계산은 셀프예요. 개념 익힘 4번. 이런 거 다 이제 적분은요, 다 계산이야, 계산. 계산이기 때문에. 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어. 나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프 그지 안 그립니다.
얘네가 0 되는 게 뭐 있어? 0하고 2 있지. 근데 0 중에 하나는 왼쪽 끝에 있으니까 이걸 무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결국은 2야. 그러니까 얘 0부터 2까지 하나 넣고 2부터 3까지 넣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호를 양수를 낼지 음수를 낼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으면 돼. 1 넣어봐 1. 음수요.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죠. 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양수겠죠. 자,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넣어서 풀어주세요. 계산은 셀프. 됐지? 그리고 나라면 요거 계산할 때는 아까 공식 2차 함수고 0하고 2가 딱 절편이지.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차 나 같으면 그걸 씁니다. 근데 그거 잘못해갖고 아무데나 막 쓰시면 큰일 나요.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갈 거니까 쫄지 마시고. 그래서 셀프 시간에는 지금 내가 진도 막 나간 데 있지. 여기를 먼저 풀어서 질문을 해.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질문 너 먼저 하고. 아, 요거 부분에서 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요 부분에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다음 시간에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다음 시간에 쓰. 이렇게 좀 노블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쓰면 지금 이제 뭐 F 뭐 극대 뭐 극속감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fx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를 풀어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x가 1과 3에서 0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푸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봐도 평균. 딱 봐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딱 봐도 아니야? 그러면 0부터 3까지 해서 이거 있잖아. 1에서 0이니까 0과 1, 1과 3 이렇게 나눠갖고 딱 풀거든. 그래갖고 적분을 딱 해갖고 뭐 이렇게 딱 대입해서 푸는데 그런 풀이가 있어요. 그런 풀이가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알겠어? 비효율적이라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F 프라임 적분하면 뭐지? F 프라임을 적분하면 F잖아. 또 결국 이 문제는 F에다 함수값 대입해서 빼기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fx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 굳이 fx를 구해서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f'의 부호는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0부터 1까지는 fx가 증가지. 일단 f'이 양수란 얘기. 1부터 3까지는 감소하죠. 근데 f'이 음수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0부터 1까지는 f'x를 적분해주는 문제고요.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주면 되는 문제다. 근데 f'을 적분하면 fx가 되다 보니 얘는 f1 빼기 f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f3 빼기 f1이다. 그렇지? 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뭔지 알겠어? f0은 마이너스 3이고 f1은 1이고 f3은 마이너스 3이잖아. 끝난 거지. 알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셀프 시간에는 아까 못했던 개별 질문과 가급적이면 여기 1번부터 5번 사이의 유제 위주로 먼저 푸세요.